자, 경우의 수는 먼저 이제 용어부터 배우는데 사건 그래. 사건 그러면 이제 형사가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런 걸 사건이라고 그래. 여기서는. 한번 봐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하면 앞면 뒷면 이게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게 사건.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럼 세 가지잖아. 2, 4, 6 이렇게 그지? 그렇게 경우의 수가 됐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때는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을 쓰기도 하고 다음 화면 주세요. 곱의 법칙을 쓰기도 해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두 가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쓸 줄 아셔야 돼. 합의 법칙은 언제 쓰는지, 곱의 법칙은 언제 쓰는지를 구분해 보셔야 돼. 선생님이요, 지원의 집에 가려고 하거든요. 지원의 집에, 지호가 표정이, 왜 우리 집에 와? 막 이러는. 지원의 집에 가는데, 선생님이, 그, 차를 이용해서 가는 길이 이렇게 세 가지 있고, 그냥 차를 이용해서 가는 걸 좀 이상하긴 하는데, 이게 버스로 가는 길이 세 가지 있고, 만약 지하철로 가는 길이 두 가지 있다 그러면,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을 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닐 때 그러면 합의 법칙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세 가지 있고 두 가지 있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지원의 집에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5가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의 집에서 호선이의 집을 가가지고 호선이랑 지원의 집을 이게 얼마나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야 선생님 이제 호선아 우리 지호 혼내주러 가자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보니까 선생님하고 선생님 집에서 호선이네 집에 가는 경우는 세 가지, 호선이네 집에서 지호네 집에 가는 경우는 두 가지. 그럼 총 몇 가지가 있냐는 거야. 요 각각이 이렇게 한 번 올 때 하나 두 가지씩 있는 거잖아, 그지? 그때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라이야 3 곱하기 2 해서 몇 가지가 돼? 6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가 곱의 법칙이고 이 경우가 합의 법칙이 되는데 구분을 지을 땐 어떻게 해? 자동차하고 지하철을 동시에 타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합의 법칙을 쓰는구나. 지금 여기 보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여기 거쳤다 일리 가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건 무슨 법칙을 쓰는구나? 곱의 법칙을 쓰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곱의 법칙인지 어떨 때는 합의 법칙인지 헷갈려하는 애들이 꽤 많거든. 한번 봐봐. 여기가 A, B, C야. 여기는 X 더하기 Y야. 항이 몇 개 있을까? 그러는 거야. 항이 몇 개. 물론 이제 풀어보면 항이 몇 개인지는 알겠지만 여기 3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잖아. 몇 가지 있을까? 6가지 있겠지. 그지? 이건 곱의 법칙을 써서 계산할 수 있지. 개념 원리 익히기 235, 36, 37, 38 풀어보기 시작. 네 문제 지금 풀어보자. 개념 원리 익히기 136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개념 원리 익히기요. 분식집에서 김밥 4종류, 라면 3종류, 볶음밥 3종류를 판매한대요. 여기서 김밥이 4개, 라면 3개, 볶음밥 3종류가 판매하고 있대요. 이 중에서 하나의 음식을 선택하는 거는 7가지가 되겠지. 아니구나. 7, 10가지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10가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답을 구하래. 동시에 던질 때요. 나온 두 눈의 합이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요.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 선생님 보니까 10일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5, 6 이렇게, 그지? 두 눈의 합이 5, 6. 그 다음에 6, 5, 6, 6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두 눈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는 딱 3가지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나온 두 눈의 차가 1 이하인 경우, 1 이하인 경우. 두 눈의 차가 1 이하인 경우를 찾아달래.
이거 한참 계산해야겠네. 두 눈의 차가 1 이하가 되려면, 1, 1 이렇게 나오는 경우하고 1, 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구나. 그죠? 2로 가면요. 2, 1, 2, 2, 2, 3 이렇게 나오겠네. 3도 마찬가지죠. 3, 2, 3, 3, 3, 4 이렇게 오겠다. 그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 그리고 이제 4, 3, 4, 4, 4, 5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조금 공부하는 게 오히려 또 흐트러질 수 있어서 힘내고 해주셔야 돼. 65, 66 이렇게 두 가지 있나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계산해 보니까 요게 3, 4, 12, 13, 14, 15, 16, 16가지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일일이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일이 좀 세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가지. 괜찮아요? 이해 가요? 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자, 이번에는 현진이는 모자 4개, 티셔츠 3개, 바지 5종류를 가지고 있대. 모자, 티셔츠,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렇잖아. 모자만 쓰고 나가 이상하다. 그럼 변태됩니다. 옛날에 곰돌이 풀을 누가 변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변태냐 그랬더니 걔가 러닝만 입고 있다고 변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웃었어요. 자, 모자가 4종류, 티셔츠 3개, 바지 5개, 그 5, 4, 20, 20 곱하기 3 해서 60까지가 나오겠네. 그치? 야, 이 정도면 옷이 부족하다고 안 해도 되겠다. 티셔츠 3개, 바지 5개, 모자만 빼도 15종류가 있네. 그치? 옷 갈아입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옷을 잘 조합해서 입을 줄 아셔야 되겠다. 그죠? 23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 도서관, 학교를 연결하는 길이 있대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을 구하래요. 아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3, 4, 12, 12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거. 자, 이제 1번 가볼게. 네? 10에 10. 네. 자, 필수제 1번 볼게요. 합의 법칙. 인성이가 늦게 와서 오는데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갈게. 여기 집이 있고 여기 학교가 있는데 어떤 애들 보니까 저기 전철이 세 개가 있고 그냥 버스가 2노선이 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있어? 5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3가지, 2가지에서 5가지 하는 그런 형태가 합의 법칙의 문제인데 1부터 100까지 잔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았대요.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래요. 12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8개 있거든요. 맞죠? 8개 있죠. 12의 배수는 100까지 8개가 있어요. 13의 배수는요. 선생님이 8 곱하면 8, 3, 21, 100이 넘네? 그럼 7개 있겠다. 그죠? 이해 가세요? 7, 3, 21, 91이 나오니까 7개가 나오겠네. 그지? 근데 이때 우리가 집합을 배우신 분들이니까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니까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인 건 빼줘야겠지. 12의 배수면서 13의 배수가 뭘까? 없나요? 100 이하로는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해서 계산해보면 15개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풀이 첫 번째 문제는 15개 이렇게 된 거지. 이건 교집합이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건 있죠. 2의 배수 몇 개야? 2의 배수 당연히 50개죠. 5의 배수 20개 있겠네. 그죠?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게 10의 배수잖아. 10의 배수 10개 있겠죠. 그러니까 몇 개가 될까? 60까지가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100과 서로 소인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100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돼. 100이 뭔가 그랬더니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래. 그러니까 100은
약수가 100의 약수 구하라 그러면 몇 개야? 100의 약수 몇 개 있을까요? 9개 있죠. 왜 그러냐면 2의 제곱의 약수가 0승, 1승, 2승 3개 있거든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제발. 5의 제곱의 약수가 5의 0승, 5의 1승, 5의 2승 이렇게 3개 있어요. 그러면 약수를 구해라 그러면 지금 선생님 보이시는 요 박스를 채우면 약수들을 다 구해줄 수 있거든. 응? 그래서 약수가 몇 개니? 그러면 옛날에 배웠을 텐데 지수에다가 1 더해서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하라고 그래. 그럼 여기 세 가지, 그러니까 3, 3은 9, 그래서 9개요 그러거든. 왜 그러냐면 얘 약수가 몇 개니까? 3개. 얘 약수가 몇 개야? 3개야. 5의 0승, 1승, 2승. 3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뭘 물어보냐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100과 서로소인 걸 구하래요. 그럼 100의 약수들은 다 2의 배수이거나 또는 몇의 배수여야 돼? 5의 배수여야 된단 말이야.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 있거나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어떤 거는 가만 보면 여기가 1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여기 몇이에요? 5죠. 2는 안 들어가 있죠. 응? 여긴 몇이에요? 25죠. 여긴 몇이에요? 2죠. 여긴 몇이에요? 4죠. 얘는 10이고, 얘는 20이고요. 25 곱하기 2니까 여기 50이고, 여기 100이죠. 이게 100의 약수들인데, 얘네들은 2만 들어가 있고, 얘네들은 5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 요거 빼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얘네들은 결국에 서로 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수가, 공약수가 없어야 되잖아. 1 외에는. 그럼 선생님 보기에 5의 배수들하고 2의 배수는 다 안 되는 거지. 근데 미리 구해놨거든. 2번에서. 몇 개라고? 60개라고.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게. 그러면 3번의 문제는 100에서 이 60개를 빼면 되는 거죠. 아,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100과 서로소인 숫자는 몇 개구나? 40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네. 확인 체크가 있긴 한데 지금 넘어갈게요. 필수제 2번 볼게요. 선생님 보면 이쪽 단원이 또 희한하게 또 달라요. 왜냐면 다른 건 다 막 이차함수 막 이런 거 잘하는데 여기 못하는 애 있고 여기는 되게 잘하는 애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여기 잘하는 애들은 우선 머리는 좋은 거예요. 머리 나빠서 이거 하기 되게 힘들어.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사고력이나 이런 게 조금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음 화면 주세요. 자, 이제 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구하기거든요. 뭐 x, 2y, 3z를 x 플러스 2y, 3z, x 플러스 2y, 3z 합해서 11이 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을 구하래. 요 요령이 있어야 돼. 요거는. 요 요령은 어떤 거냐면 제일 개수가 큰 거를 위주로 보시는 거야. 개수가 큰 거를 위주로. 개수가 어떤 거? 큰 걸 위주로. 그러면 이제 개수가 큰 게 Z잖아. 그러면 Z가 자연수니까 Z가 1일 때부터 해보는 거야. Z가 1일 때. 잘 보아야 돼. Z가 1일 때, 그러면 X하고 2Y의 합은 몇이어야 돼? 8이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금방 찾아내요. 이거 여러분 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그냥, 그냥 하나하나 숫자 집어넣어 보려면. 이때 얘하고 얘 개수는 누가 큰 거야? y가 큰 거지? 그러니까 y 입장에서 보는 거야. y가 1일 때 x는 6이면 되겠구나. y가 2일 때 x 4면 되겠네. y 3일 때 x가 2면 되죠? 6이 되니까 y가 4면 8이 돼요. 그럼 x 0이어야 되는데 0이 자연수 아니잖아. 그래서 z가 1일 때 z가 몇일 때? 1일 때 순서상 몇 개 나왔어요? 다음과 같이 세 쌍의 순서쌍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Z가 2일 때 Z가 2면요 X와 2Y의 합이 5가 나와야 돼요. 5. 이게 6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y가 1일 때를 보는 거죠. y가 1이면 2가 되니까 3 되죠. x는 3. y가 2면 4가 되네요. 그럼 x는 1 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상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온 거죠. 여기서 3개, 2개. 그죠? 한 번 더 해볼게. 세 번째, z가 3이면 x 2y인데요. z가 3이면 얘가 9니까 넘어가면 뭐가 돼? 2가 되네요. 그죠? 근데 y가 1이면 x가 0이 돼야 되잖아. x, y, z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존재하는 게 없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야? 책에 위에 써 있겠지만 ax, by, cz equal d꼴의 방정식에서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때 개수가 가장 큰 항을 기준으로 밑줄 쳐놔. 개수가 가장 큰 항을 기준으로 생각하여 계산하여라 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얘가 그 확인 체크 242번 해보기. 242번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 한 것처럼 242번 개수가 큰 항을 위주로 해서 순서상 구해보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자연수 x, y, z인데 3x, y 플러스 2z가 10이니까 3x 얘가 개수가 제일 크잖아. 얘 위주로 본단 말이야. 그럼 x가 1이면 제일 먼저 y 플러스 2z이 9가 돼야 되고요. 이때 이제 z가 크니까 z가 1일 때부터 보는 거지. 뭐. y 7이 되고요. z가 2가 되면 y는 3이 돼야 되나요? 2는 4, 아니구나, 5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z가 3이면 6이 되니까 y 3이어야 되고, z 4일 때까지 가네요? y 1 되겠네, 그치? 이해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찾아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일 때 그랬어. 근데 z가 만약에 5면 10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또, x가 2면, y 플러스 2z이 몇이 돼야 되냐면, x가 2니까 6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z가 1일 때 y는 4가 돼야 되고, z가 2면 y는 2가 돼야 되고, z가 3이면 안 되네. 그지? z가 3이면 6이 되니까 y가 0이 되어서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세 번째, x가 3일 때 보면 될 것 같은데, 9니까 y 플러스 2z이 3이 되는 거지. 아, 그럼 z가 1이면 y도 1이면 되겠네. z가 2면 4니까 y는 마이너스 1.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줘서 7개구나. 그러면 된단 말이야.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7개. 그죠? 이해 가세요? 얘가 순서상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순서 약간 틀어졌지만 1,7,1, 1,5,2, 1,3,3, 1,1,4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지? 필수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 필수예제 3번. 자, 이건 뭐 특별히 할 거 없고요. A, B, C. 여긴 3개 있고, 여긴 Y, X, Y, Z. 특히, 여기 있는 숫자하고, 문자하고, 여기 문자하고 지금 곱해지거든요. 근데 동류항이라고 그래서 차수가 같고 문자가 같은 항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A, B, C랑 X, Y, Z. 그러면 여기 3개, 3개. 총 몇 개의 항이 나올까? 9개의 항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 볼게. 필수예제 4번이요.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제 기본 상식 같이 되는 건데,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 잠깐, 약수의 개수가 나왔는데, 360이 나왔어요. 360. 자, 360 한번 볼까? 360은 소인수 분해를 하니까, 선생님 보니까 360이 36이잖아요. 6의 제곱이요.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2 곱하기 5.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니까 2의 3승,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맞아.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동안은 뭐 공식으로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들어봐. 여기 봐. 요거 약수 몇 개 있지? 그럼 애들이 8이니까 1, 2 이렇게 따지더라고. 그러지 말고 2의 0승부터 하는 거야. 2의 0승이 몇이야?
1이잖아. 2의 0승, 1승, 2승, 3승. 몇 개? 4개 있는 거야, 얘. 그럼 얘 약수는 몇 개 있어? 3개 있겠지? 3의 0승, 1승, 2승. 아, 여기 3개 있는 거야. 5의 1승이니까 약수 몇 개 있어? 2개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약수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얘의 약수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얘가 4가지. 바지가 4개, 윗도리가 3개, 모자가 2개 하는 거 똑같단 말이야. 그럼 4, 3, 12 곱하기 2니까 몇 개야? 약수가? 24개야. 약수 몇 개? 24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는 약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공약수의 개수가 나왔는데요. 360이고 여기 540이죠. 540 6954잖아요. 6954 곱하기 10. 그러면 여기 2의 제곱이고요. 여기 3이 있고 3이 있으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인가요? 이렇게 되겠나? 2, 3, 3의 3승이구나. 3의 3승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선생님 소인수 분해한 거야. 응? 선생님 소인수 분해는 540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초등학생들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540은 54 곱하기 10이니까 54가 6, 54잖아. 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해주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소인수 분해했고 공약수라고 그랬으니까 공약수 중에 무슨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보는 거지. 최대 공약수가 뭐야? 제일 큰 공약수지? 그럼 공약수는 봐봐. 공통약수란 뜻이야. 공통약수.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서 잘 보자. 지금 여기서 보이는 얘하고 얘 중에서 공통으로 있는 거 2의 제곱과 2의 3승. 그래서 공약수 제일 큰 공약수니까 선생님이 G자 쓸게. greatest에서 2의 제곱 2의 3승. 그럼 공통약수니까 둘 중에 큰 거 잡으면 안 되고 작은 거 잡아야 돼요. 공약수. 여기도 2의 제곱이 있고 여기도 2의 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4가 가장 큰 약수란 말이야. 2의 거듭제곱 수 중에서는 3의 제곱, 3의 3승. 3의 거듭제곱 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는 뭐야? 3의 제곱이겠지? 그 다음에 뭐야?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지? 5, 4, 20, 9, 28. 최대 공약수가 몇이야? 18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구한 건 최대 공약수고 제일 큰 공약수를 구했는데 공약수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럼 공약수의 개수는 180의 약수들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제곱이야. 그럼 여기 3가지 있겠네. 0승, 1승, 2승. 얘도 3가지. 여기는 1승이니까 2가지가 있는 거죠. 0승, 1승 해서. 그럼 9, 2, 18, 18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에는 18가지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가세요?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얘기하네. 잠깐 지울게 여기. 지워도 되죠? 여기만 지울게요. 이게 배수가 돼야 되니까 전체가 몇 개라고 그랬더라? 전체가 4, 3, 2였었죠. 그죠? 그래서 몇 개였어요? 약수가 24개였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보기에 2의 배수가 아닌 거 요걸로만 약수 만든 거 있죠. 요것만 약수 만든 거. 요게 몇 가지더라? 3가지. 얘가 2가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24개 중에서 8개 빼주면 되겠네. 그럼 6개. 몇 개가 돼? 18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2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요거만 요걸로 배수의 개수. 3가지, 2가지, 6가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보기에 요 6개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야. 그지?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의 개수를 해서 그냥 이거 빼버려도 되죠.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선생님 책에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책에 있는 거 설명을 해드릴게. 요거 정리됐으면.
책에 있는 건 2의 배수가 되려면 2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 잠깐만, 이거는 되게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 돼. 이게 무슨 식 설명해주고 문제 둘러 푸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서 2의 배수가 되려면 360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가 되려면 2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 아까 약수가 4개 있다라고 하는 건 2의 영승이 들어가 있거든. 그 2의 영승은 2가 안 들어간 거지 실제로는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지. 그럼 얘가 2가 들어간 게 3개 있잖아. 거기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지. 얘는 0승, 1승, 2승이니까 다 들어가도 되니까. 아니 2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여기 3가지. 5도 2가지. 그러니까 9, 28, 18가지. 똑같은 경우가 나오지.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전체 구해놨으니까 요거의 약수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2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2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게 3가지. 요거의 약수의 개수가 3개, 2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키포인트 나와 있는데 요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잠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거 좀 책에다 잘 써놓으세요. 원래 약수의 개수는 2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 이렇게 나왔어. 그럼 약수의 개수가 뭐가 될까? 약수의 개수.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약수의 개수는 얘가 0승부터 알파승까지니까 알파 플러스 1개가 있겠고 얘가 0승부터 베타까지니까 베타 플러스 1개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와 얘를 이렇게 곱하면 돼.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그러면 약수의 총합을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약수의 뭐 전체 합, 총합, 약수의 총합. 약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돼서 2의 알파승까지. 그 다음에 이쪽은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이런 식으로 해서 3의 몇 승까지? 베타승까지. 약수의 총합은 2의 0승부터 2의 알파승 다 더하고 3의 0승부터 3의 베타승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선생님 좀 보여드리긴 할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긴 할게. 만약에 아까 해봤는데 선생님이 어떤 숫자를 써볼까? 3개가 있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잘 봐봐. 선생님이 이게 잘 들어봐봐. 이걸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거든.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해. A란 숫자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적어볼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할게. 설명이요. 98, 72. 72야, 72. 맞아? 70의 약수 몇 개 있을까? 4, 3, 12. 12개 있는 거지. 그러면 그 12개를 다 더해달라는 거야. 되게 불편하지? 일일이 다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약수의 총합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되고요.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계산해 보니까 8, 10, 4, 1, 15가 되네. 그 다음에 얘가 9, 1, 13이 되는구나. 15 곱하기 13인 거야. 15 곱하기 13. 그러면 15에다 10 곱하면 150이죠. 3 곱하기 10은 40이니까 195가 나오죠. 그치? 150에다 45 더했으니까 195. 금방 나오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잠깐 봐봐. A 곱하기 2의 3승 3의 제곱 곱하기 5 그랬어. 그치? 그럼 약수의 총합을 계산하래. 약수의 개수는 나왔지? 4, 3,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되거든? 약수의 총합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3승, 그 다음에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5의 0승, 5의 1승. 이거 쭉쭉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구하지 않고, 그럼 어떤 애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되니? 잠깐 생각해봐. 아까 이거 약수 몇 개야? 빨리빨리. 4, 3, 12 곱하기 24개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4가지, 3가지, 2가지니까 몇 개야? 이거 한 다 전개하면 24개였었잖아. 그지? 어? 전개하면 24개인데 뭐하러 전개해? 합을 계산하라는데. 그래서 이거 딱 계산해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런 거 잘해 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으로 가볼게요.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인데요. 지금 화면 조금 키워주실래요? 그림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진이 한번 읽어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를 연결한 도로가 있다. 그 물음을 답하세요. 네. 1번. A 도시에서 출발하여 도시로 가는 경우를 예.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래요.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는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게 3가지, C에서 B로 가는 게 3가지니까 토탈 9가지가 나오겠고요. 그죠? A에서 요번에 어디로 가? D로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도 있겠어요. 근데 2가지, A에서 D로 가는 게, D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니까 6가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 각각은 곱의 법칙을 썼고, 얘와 얘는 합의 법칙을 써야지. 그래서 9하고 6 더해서 몇 가지? 15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네. 자, 2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 수를 네.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를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대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생각에 요쪽 코스를 뭐라고 그럴까? P 코스라고 그럴게. 이쪽으로 가는 거를 P 코스, 이쪽으로 가는 걸 Q 코스라고 할게. 이해가? 그럼 동건이가 P 코스로 가면 수진이는 Q 코스로 가야 돼. 동건이가 Q 코스로 가면 수진은 P 코스로 가야 되잖아. 둘이 싸웠나 봐.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6, 9, 54가 되는 거죠. 얘가 일로 가서 9가지가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또 9가지. 그러니까 54가지가 있는데 둘이 방향을 바꾸는 경우 있지. P코스, Q코스를 바꾸는 경우니까 2가지 바꾸는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건이가 P코스를 가고 수진이가 Q코스를 가는 경우 하고, 그럼 54가지란 말이야. 얘가 9가지, 얘가 6가지니까 6, 9, 54. 얘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108가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딱 그 얘기하는 거지. 됐어? 자, 오른쪽 그림에 A, B, C, D 5개의 영역이 있대요. 그랬더니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된대. 같은 색 칠하면 인접한 영역이 구분이 안 갈까봐 그러는가 봐. 그지? 얘가 색칠하기에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지금의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닌데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렇게 되는 경우. 색칠하기 그랬어. 그지? 색칠하기 그래 놓고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요렇게 되는 경우와 요렇게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A가 제일 많은 면하고 만나죠. 그러면 가장 많은 면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뭐 책에 얘기한 걸로는 뭐라고 했나?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한 영역을 색칠하는 경우를 먼저 하라는 거야. 그러면 색이 5가지니까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게 A에 색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B에는 A에 색칠한 걸 색칠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몇 가지가 될까? 4가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부터 색칠하고 찾으라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제 C는 B하고 A를 다 피해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돼? 3가지가 되는 거지. 그죠? D도 3가지가 되고, E도 B하고 A를 피해야 되니까 3가지가 되는 거지. 5, 4, 20, 27 이렇게 되나요? 5, 4, 20, 27 이렇게 되니까 54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색칠하기 몇 가지가 될까? 540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게 시험 문제 어려운 건 다 이거거든요. 이건 안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게. 이 책에는 이해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잠깐 봐봐. 선생님 여기다가 노란색을 색칠했거든. 근데 여기다 노란색을 색칠해도 영역이 구분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와 여기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구해야 돼. 여기에 노란색, 노랑 빨강이면 여기는 뭘 색칠해? 노랑 빨강 다 피해야 되잖아. 이해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노랑이면 굳이 한 색깔만 피하면 되잖아. 여기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잠깐 선생님이 색을 볼게. 여기가 A, B면 A, B의 색깔이 같은 경우와 두 번째 A와 B의 색깔이 다른 경우로 나눠서 경우의 숫자를 계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이해가? 지금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어서 뭐 예를 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면 제일 많은 영역과 인접한 영역과 가장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걔부터 색칠해주고 나머지 색칠해주는 거고,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 그때는 얘와 얘가 색깔이 같은 경우와 얘와 얘와 색깔이 다른 경우는 나눠서 풀어주셔야 된다. 뭐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요 얘기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할게. 자,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하고 발전 예제 7번하고 순열 들어갈게. 됐어요. 자, 100원짜리 동전이 1개. 사실 저기 뭐지? 토탈장 하고 싶긴 했는데 문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지?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은 1개고요. 자, 100원입니다. 100원. 요건 1개 있대요. 그리고 이제 5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얘가 몇 개 있니? 했더니 2개가 있다고 그러네. 1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나 그랬더니 3개가 있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야. 잠깐 봐봐.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하고 다르거든요. 집중해 주세요. 인성이 때문에 계속 얘기합니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달라요. 여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여러분 좀 기분이 이상할 텐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원이래. 그럼 100원짜리 하나 내도 되고 50원짜리 2개 내도 되잖아. 이해가? 그러면 100원짜리 1개 내는 거하고 50원짜리 2개 내는 거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른 거지. 지불 방법은 다른 거지. 그러면 100원짜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냐면 안 내거나 하나 내는 거야. 몇 가지일까? 2가지. 100원짜리로 우리가 지불하는 경우는 안 내는 경우와 하나 내는 경우. 50원짜리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그지? 몇 가지? 3가지의 경우가 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10원짜리는 4가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죠. 그럼 첫 번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가지, 3가지, 4가지가 다 오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나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럼 4, 6이 24, 4, 6이 24, 그럼 23가지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럽니다. 지불 금액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불 금액은 잠깐 봐봐. 이 얘기에 50원으로 100원을
그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100원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 잘 봐. 50원으로 100원을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100원도 50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100원이 50원짜리 두 개 있다면 50원이 몇 개 있는 걸로 생각해라. 4개. 지금 왜요? 그러면 50원이 4개 있으면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일까? 50원, 100원, 150원, 200원이잖아. 그럼 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50원, 100원, 150원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지. 200원은 나타낼 수 있잖아. 이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지불 금액의 경우에는 50원짜리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몇 개가 있니? 3개가 있대. 그러니까 10원짜리는 50원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5가지, 여기에 몇 가지? 4가지. 0원 지불하는 거 빼니까 5, 4, 20, 19가지가 되는 거야. 이거 조금 이해 안 가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제끼려고 그랬던 거야. 요건 연습 문제 풀지 마시고요. 요건 이렇게 느낌만 갖고 우선 가세요. 기말 때 한번 또 할 거기 때문에. 순열. 하면 쭉쭉쭉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제낄 거니까. 자, 순열이에요, 순열. 얘가 뭐냐면,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였다. 그래서 순열이에요.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였다. 그래서 순열이다.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자, 이제 실제로 여기서부터 약간 재미있는데 이런 거야. 책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잠깐 들어볼게. 6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6명을 선생님이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려고 그래. 6명이 있는데 일렬로 세운대. 그러면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내가 생각할 거야. 저게 6명인데 맨 앞에 누굴 세우지? 생각할 거 아니야. 몇 가지가 있을까? 6가지가 있겠죠. 6명 중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6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6명을 배열한다 그러는 거야. 원래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에요. 퍼뮤테이션,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 이거 퍼뮤테이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P를 쓰는 거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6P6 이렇게 읽으시는데, 선생님은 그냥 대학 다닐 때 우리 이거 통계학 갈 때 맨날 그냥 퍼뮤테이션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퍼뮤테이션 이렇게 6 퍼뮤테이션 6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면 맨 앞에 몇 명을 세울 수 있는 6명 중에 맨 앞에 세울 거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한 명 세웠잖아. 6명 중에 한 명 뽑아서 세웠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울 게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맞아요. 4가지, 3가지,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 이렇게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6명을 일렬로 세워놓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6팩토리얼이라고 그래. 6팩토리얼. 1부터 6까지 곱하는 거. 6팩토리얼이라고 그래. 얘가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6 퍼뮤테이션 6. 불편하시죠? 그럼 6P6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6 퍼뮤테이션 6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 자, 봐봐. 10명 중에 10명이 있는데 4명을 뽑아 순서를 고려하여 배열하겠대. 그지?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1명 뽑아가지고 맨 앞에 세웠어. 몇 가지? 그치, 10가지. 얘가 10명 중에 1명 세우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우는 애 몇 가지? 9가지, 8가지, 그 다음에 7가지. 끝. 그죠? 그 이게 순열이야. 10명 중에 4명을 뽑아 순서를 고려하여 배열. 그죠? 맞아, 안 맞아? 좀 반응 줘. 니들 너무 반응 없어. 진짜 수업하기 힘들어. 나중에 똑같은 애인을 만나서 재미없게 살아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공식을 만들고 싶지.
그래서 공식을 만들고 싶으니까 6부터 띠디디 곱해야지. 6부터 곱했대. 그럼 얘가 몇 팩토리알이야? 1부터 10까지 곱해서 10팩토리알이란 말이야. 없던 6을 곱해줬잖아, 지금. 그러니까 분자에 곱했다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1까지 이렇게 곱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가 6팩토리알이 됐고 여긴 10팩토리알이 됐네 라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6팩토리알 어디서 나왔을까? 10에서 4 뺐지. 10에서 4를 뺐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공식 만들어진 거야. 야, n 퍼뮤테이션 R이 뭐니? 그랬더니 n 퍼뮤테이션 R이 뭐니? 그랬더니 얘 n-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n-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야, 10명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6명을 배열해줘. 그러면 그러면 10에서 6 빼니까 4 팩토리알에 잠깐만 4개만 할까? 금방 했던 거야. 10에서 4 빼니까 6 팩토리알에 전체 10 팩토리알 이렇게 얘기해서 얘는 1부터 몇 가지 곱한 거야? 6까지. 얘는 1부터 10까지. 그러면 계산하면 10, 9, 8, 7, 6부터는 약분 이렇게 된 거지. 역으로 들어가면 이해 가세요? 이게 순열인데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였다 그러는 겁니다. 지워도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나눈 것의 개수, 택하는 것의 개수, 다음 화면 보시면요. 순열도 약간 조건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n 팩토리알에 대해서 설명 나온 거고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6 퍼뮤테이션 6 하니까 이거 해보니까 6 팩토리알이던데 그런 거지. 그지?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n 퍼뮤테이션 n은 그럼 몇 팩토리알이야? n 팩토리알이에요. 그죠? n 팩토리알이야. 근데 아까 선생님하고 n 퍼뮤테이션 r이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n-r 팩토리알 분의 n에서 r 빼고 그지? n 팩토리알이라고 그랬거든. 이거 잘 암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식을 이때도 쓰고 싶은 거야,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n 퍼뮤테이션 n은, 그러니까 뭐가 돼? n에서 n 빼니까 0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이 되는데, 얘가 원래 n 팩토리알인데,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때도 이 공식을 쓰려니까, 0 팩토리알은 1이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책에도 아마 그 얘기가 나왔을 거야. 0 팩토리알은 뭐다? 0 팩토리알은 1이야 라고 약속하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때도 이 공식을 그대로 얘일 때도 다 이 경우는 제외하고 이걸 써야 돼 그러지 않고 모든 경우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됐어? 없게 됐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애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1 팩토리알은 그건 뭐예요? 1이에요. 0 팩토리알은 얘도 1이에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 퍼뮤테이션 제로는 뭐예요? n명 중에 하나도 안 뽑는데 그거 한 가지지 뭐. n명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인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요렇게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보충학습이 좀 중요한데 아직은 이거 하지 않고 개념 원리 익히기로 갈게. 개념 원리 익히기. 보충학습 부분 좀 이따 강의해 드릴게. 좀 재밌죠? 재미없어요? 좀 재밌죠? 이거 나중에 이런 거 잘하면 그 있잖아. 로또 당첨될 확률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거 쓰는 거거든.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 카드 놀이 할 때 이런 거 잘 알면 카드 계산을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저놈이 그래서 우리 저기 뭐지 확률론 배울 때 대학 다닐 때 확률론 배울 때 뭐로 배웠냐면 그 포카도로 배웠어요. 포카로. 카드로 배워요. 자, 여기 볼게. 개념 원리 익히기 봅니다. O 퍼뮤테이션이 공식으로 해도 좋고요. 잠깐 봐봐. 이거 좀 화면 크게 좀 해주실래요? 글씨가 너무 작다. 이왕 하는 거 좀 크게 보면서 합시다. 예. 5명 중에 2명 뽑으래.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뽑을 놈이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뽑히는 경우가 네 가지 있겠지. 답이 몇이야? 20. 20.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더라? 5에서 2를 빼.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자, 5에서 2 빼니까 3팩토리얼. 위에는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그러니까 물론 얘는 이렇게도 계산할 줄 알고 이렇게도 계산할 줄 아시면 된단 말이야. 이해 가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에 얘는 20 이렇게 되는 거죠. 4팩토리얼은 요건 선생님이 좀 애우라고 그러거든. 1팩토리얼은 당연히 1이겠지. 2팩토리얼은 2, 3팩토리얼은 6, 4팩토리얼은 그쵸? 6, 4, 6, 24. 5팩토리얼이 120이거든요. 6팩토리얼이 720이에요. 여기까지만 외워놓으면 돼. 7팩토리얼 이후부터는 뭐 따로 물어보는 경우 별로 없으니까. 자, 1팩토리얼은 1, 2팩토리얼 2, 3팩토리얼 6, 4팩토리얼 24, 5팩토리얼 120, 6팩토리얼 720. 여기까지는 좀 암기해 놓으세요. 4팩토리얼 24. 4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뽑는데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건 공식으로 해도 돼요. 왜냐면 4에서 0 빼면 4팩토리얼이잖아. 원래 4팩토리얼이니까 1일 수밖에 또 없지. 그죠? 이해 가세요? n 퍼뮤테이션. 요거요, 요거. 요건 어떻게 될까? 6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죠? 6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3팩토리얼이 6이었잖아요. 5, 6, 30, 3, 6, 18. 그러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18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선생님 여기까지 해줬고요. 259번 두 개 해보기 시작. 금방 하실 거냐? 259번에 1번 3 나오고요. 2번은 5가 나온대요. 됐어요. 자, 260번으로 가볼까요? 260번. 자, 260번에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 해볼게. 봐봐. 200이 화면 크게. 네. 260번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보면, 아, 얘는 n, n-1, n-2를 곱해, 3개 뽑았으니까. 얘가 60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죠? 그럼 애들이 3차 방정식까지 생각해서 이걸 막 풀고 막 그래. 선생님이 보면 좀 답답하죠. 요게 어떻게 될까? 숫자가 연이은 숫자지? 그럼 선생님 6 곱하기 10, 아, 그럼 얘가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그럼 선생님 보니까 3, 4, 5. 그죠? 그래, 안 그래? 이제 숫자를 잘 조합해서 연이은 숫자를 만들면, 아, n이 5구나. 끝.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n은 5, 이거 푸는 애들이 있다니까. n의 3승 마이너스 막 이러고 푸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죠. n 퍼뮤테이션 n. 근데 얘는 n 팩토리얼이 720이래요. 지금 대충 말씀드렸죠? 얘는 뭐야? n은 6이어야 되는 거죠. 6 팩토리얼이 720이라고 했으니까.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10 퍼뮤테이션 r이 1이래. 아, 그러면 여기가 10-r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이 1이니까 얘가 10 팩토리얼이 돼야 되잖아. r은 뭐가 돼야 돼?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해 가세요? 3번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됐어요? 그죠? 왜 그럴까? 여기 8인데 그럼 8 다음에 뭐가 나올까? 7이 나오잖아. 벌써 7만 나왔더니 벌써 56이 됐어. 그러니까 몇 개 뽑은 거야? 2개 뽑은 거지? 그러니까 R이 2가 돼야 되겠군. 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자, 261번이요.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거. 7팩토리얼. 그죠?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거. 7팩토리얼. 그죠? 일단 7팩토리얼이라고 한 쓸게. 5040이에요. 5040. 1, 2, 3, 4, 5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3점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대박이지. 숫자 5개 있는데 3개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다 구하라는 거야. 그럼 뭐 1, 2, 3 뽑힌 거하고 3, 2, 1 뽑힌 거 다른 거지. 1, 2, 3, 123이고 3, 2, 1은 321이니까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고려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5개의 숫자 중에 3개 뽑는 거, 이게 답이야. 그러면 5, 4, 3이겠지. 그지? 6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3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의 숫자는 5가지, 4가지, 3가지, 5, 4, 20, 6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60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8번으로 건너가 볼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값, r값 모두 구하래요. n값, r값 모두 구하래요. 선생님이 이제 잠깐 봤는데 n 퍼뮤테이션이 그랬으니까 n 곱하기 n-1이거든요. 얘가 5n이라네요. 그죠? n개 중에 2개 뽑으니까 n, 그 다음에 n-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넘어오면 6n이 되네요. 아, 그러면 n에 n-6, n은 0 또는, 근데 0은 안 되죠? 왜냐면 n개 중에 2개 뽑는데 n이 0이면 되겠어요? 적어도 2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그지? 그러니까 n은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엔 5 퍼뮤테이션 R이 6팩토리얼이에요. 6팩토리얼이 아까 뭐였더라? 선생님이 720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죠? 6팩토리얼이 720이고 43200 이렇게 나왔대. 그죠? 그럼 약분해주면 되잖아. 짠짠 약분하고 9로 나눠지나요? 그러네. 98, 72, 95, 45, 69, 14. 아우, 잠깐만. 94, 36. 36 하면 72, 98, 72야? 68, 48. 5 퍼뮤테이션 R이 6이에요. 60.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아, 여기 0이 있어서 480이에요. 미안해. 이해 가시죠? 60이래요. 5 퍼뮤테이션 R이 60이에요. 그러면 5부터 시작할 텐데, 5 곱하기 4, 20인데, 아, 3개 뽑아야 되는구나. 그죠? 하나, 둘, 3개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60이 나온 거니까, R은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얘기 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넘어갈게. 자, 이제 필수 예제 9번으로 갑니다. 순열이 뭔지 알겠지? 순서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반에서 2명을 뽑아. 2명을 뽑아. 얘가 2명을 뽑는데 첫 번째 뽑힌 애한테는 10,000원을 주고 두 번째 뽑힌 애한테는 뺨따구를 때리기로 했어. 그럼 첫 번째 뽑힌 거하고 두 번째 뽑힌 게 어때? 굉장히 차이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라 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가 고려돼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2명을 뽑아. 근데 첫 번째 뽑힌 애도 당번이고 청소당번이고 두 번째 뽑힌 애도 청소당번이래. 그러면 순서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뒤에 배우는 그게 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 그게 순서가 고려하지 않는 걸 조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순서가 고려된 거고. 이해 가세요?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데 일렬로 세우는 건 순서가 고려되어 있는 거지. 5명의 학생을 순서를 고려해서 5명을 배우라는 거니까 5팩토리알 몇 가지 12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대. 아,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60까지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 가세요? 자, 세 번째 문제. 5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으면 돼. 2명을 뽑는 건 뽑는 건데 순서 고려돼 있죠. 대표, 부대표. 이해 가세요? 그러면 5명 중에 순서를 고려해 2명을 뽑는 거야. 5, 4, 2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이 다 끝났죠? 발전 예제 10번으로 갈게. 필수 예제 10번. 선생님, 이쪽을 조금 빨리 나가는 거는 기말 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너무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 뿐이야. 그냥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남자 4명하고 여자 3명이 있대. 자, 남자는 4명, 여자는 3명이 있는데 일렬로 세운대. 그럼 원래 7팩토리얼이죠. 어쨌거나 7명이니까. 그런데 여자 3명이 이웃하도록 그랬어요. 여자 3명이 이웃한대. 그러면
여자 3명을 묶어버려야 돼. 이렇게 묶어. 남자가 4명이 있다고 그랬거든. 잘 들어도 여자 3명이 이웃해라. 그럼 이웃하면 어떻게 해라? 다음과 같이 묶으라는 거야. 묶으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볼 때 몇 명으로 보냐면 5명으로 우선 보는 거야. 그럼 5명을 배우라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 이웃해야 되니까 지네들끼리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오펙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자가 3명이 지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여자 3명이 자리 바꾸는 건 몇 팩토리얼이지? 3팩토리얼이 된단 말이야. 그죠? 3명이 순서를 고려하여 배열되는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가 몇이야? 120이고 얘가 6이잖아요. 그럼 6팩토리얼과 같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720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도 그 얘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1번 이웃하는 경우 밑줄치기에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웃하는 건 어떻게 해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라. 근데 이 여자애들이 싸웠어. 그래서 이웃하면 난 이웃하면 안 해. 난 제 옆에는 죽어도 안 서. 그런 애도 있어, 진짜. 모임가 보면 나는 제 옆에 가면 아예 나는 이 모임에서 빠지겠다. 뭐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여자애들끼리. 괜찮아? 그럼 이웃해도 좋은 것부터 배워라라는 거야. 책의 2번째 읽어봐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워라. 이해 가세요? 그럼 이웃해도 좋은 게 누구야?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이지. 남자들 배열을 해. 남자들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이지. 그래 놓고 남자들 사이사이가 이렇게 보는 거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있지? 이 5군데에 순서를 고려하여 3명의 여자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어떤 애가 여자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 어떻게 돼? 여남, 여남, 남, 여남 이렇게 된 거지. 이 공간에 아무도 안 앉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남, 여남, 남, 여남.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절대 이웃할 수가 없지.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해 가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4팩토리얼이 24고 5 퍼미테이션 3이니까 선생님 보면 5, 4, 3이잖아요. 60이 되겠네. 그럼 0 쓰고 4, 6, 24, 4 쓰고 2 올라고 6, 22, 12에 2, 1440까지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린 배웠지? 야, 이웃하도록. 묶어라. 이웃하려고 하는 건 묶어라. 고개 들고 이웃하려고 하는 건 묶어라. 이웃하지 마라. 그러면 이웃해도 좋은 것도 배열하고 그 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배열하면 된다. 이해 가시죠? 에휴, 그래서 대학을 가겠습니까? 3번. 이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졸 리가 없는데. 3번 볼게.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서야 돼? 지금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이에요. 선생님 볼 때 남녀, 그 다음에 남녀, 남. 이건 괜찮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남 하면 남자가 하나 남아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럼 이게 교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 이 경우를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지. 그럼 남자가 쓸 수 있는 자리를 보니까 홀수 자리예요. 맞죠? 그럼 홀수 자리에 배열하는 게 4팩토리얼이고 여자는 짝수 자리 배열하는 게 3팩토리얼이고 이렇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24 곱하기 6이에요. 144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지금 이과 애들은 이거 확통도 하고 미적 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수학이 좀 약하거나 그런 애들은 좀 문과 갈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확률 통계가 수능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확통을 잘 해놓으시는 게 좋아. 자, 이번엔 트라이앵글이라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래. 그지? 자, t가 맨 처음에 오고,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래. 그럼 생각해봐. T가 맨 처음에 오고 L이 맨 마지막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 안 온 게 R, I, A, N, G, L, E니까 이렇게 있겠네. 그지?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근데 지금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럼 여섯 개를 배열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T는 맨 앞에, L은 맨 마지막. 그럼 얘는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이 여섯 개를 일렬로 배열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해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T와 A 사이에. 좀 어려워졌다. T와 A 사이에.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대요.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대요. 그죠? 근데 전체가 8개니까 여기에도 뭐 이런 문자들이 있겠죠? 이거 표현하기도 좀 어렵네. 또 뭘 할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까? 자, 8개의 문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하래. 잠깐만. 그럼 이제 선생님은 T하고 A 빼고 6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두 개를 뽑아서 여기다 배열하려고. T하고 A 빼고는 6개가 남았잖아.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나도 승질이 있어. T와 A 사이에 두 개 넣어야 되잖아. 몇 개 남았어? 6개가 남았잖아.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여기다 배열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리고 나서 T하고 A 사이니까 A가 앞에 있고 T가 뒤에 있어도 상관은 없지. 너와 나 사이잖아. 너가 꼭 앞에 있고 나가 하나? 이해가? 몇 가지? 두 가지. 됐어? 그럼 이건 뭐 한 거야,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한 거야, 이 부분만. 그럼 아까 있잖아. 이웃해야 되는 건 하나로 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하나로 보고. 몇 개? 5개. 어휴. 그래서 5팩토리얼 해주는 거죠. 그죠? 5팩토리얼. T와 A 사이에 두 개를 집어넣고. 그러면 이 두 개는 뭐야? T하고 A 자리 바꾸는 거. 그지? 그래서 이거를 결정한 다음에 전체를 얘를 하나로 둘, 셋, 넷, 5개를 배열. 이렇게 된 거야. 그 계산하는 과정은 안 쓸게. 저기 있을 테니까. 3번에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 책의 설명에도 일부러 나왔을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잠이 오는 경우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잠이 와라. 그러면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하라고 하냐면 전체의 경우에서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잠이 와라.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 양쪽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요. 요걸 빼버리는 거야. 그럼 전체 중에 양쪽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버렸으니까 다 나머지는 뭐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전체 8개니까 8팩토리얼이 돼야 되고요. 양쪽 모두 모음이 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 여기 모음이 뭐뭐 있나 봤더니 I가 모음이고요. A가 모음이고요. E가 모음이에요. 그죠? 모음이 3개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3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앞 2개 배열해 주면 되지. 그지? 2개 배열했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지? 그 6개를 배열해 주면 되죠. 이렇게 6팩토리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잘하는 애들은 잘한다니까 진짜. 그럼 6팩토리얼 바깥으로 뺄게. 8팩토리얼에서 6팩토리얼 빼면 7, 8만 남은 거지? 7, 8이 56. 3 퍼뮤테이션이는 3, 그 다음에 2, 2개니까 3, 2, 6 빼야 되네. 그러면 6팩토리얼이 720이라고 그랬고, 얘 50이에요. 0, 0, 5, 20, 5, 7, 35. 36,000개가 나오겠네. 그죠?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해서 순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자연수의 개수 나오는데, 요거는, 선생님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수에서 12번 볼게. 왜냐면 지금 이걸 해도 약간 그 확인 체크 푸시면서도 많이 막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얘기하진 않는데,
설명은 잘 들어두셔야 돼. 그래야, 아, 이런 거구나라고 대충 느낌은 갖고 가야 나중에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지. 6개의 숫자가 있대. 0, 1, 2, 3, 4, 5. 근데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4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나 될 수 있니? 4자리 자연수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상식적으로 1000의 자리에 0이 올 수는 없잖아.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에 있어요? 5개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고 나서 요 숫자 중에 5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제 5개가 남았지. 그지? 5개가 여기다 배열이 되면 되거든? 아, 그러면 5개의 순서를 고려하여 3개를 배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 숫자나 순서를 고려해서 배열하면 되지. 그럼 얘가 1, 2, 3이 온 거라. 여기 1, 2, 3이 온 거. 3, 2, 1 온 거랑 2, 1, 3이 온 거. 다 다른 거잖아. 순서가 고려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60이었나요? 그러니까 60에 5 곱하니까 6, 5, 30. 와우, 네 자리 숫자가 300개나 되네.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열쇠 있잖아요. 열쇠 꾸러미. 그거 있잖아. 이렇게 열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버튼이 있는 거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누르고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그게 뭐 몇 자리면 그거 이렇게 조합해 보면 몇 가지 눌러 보면 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짝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는 조금 다른데 조심해야 될 게 좀 있거든요. 2번. 오늘 선생님이 좀 부탁드리는 거는 필수 예제는 풀 줄 알고 오셔야 돼. 다음 시간에 올 때는 확인 체크는 놔두시고 필수 예제는 다 풀어보고 풀 줄 알아야 돼. 나 이거 알만한데 그럼 넘어가고 그래서 가볍게라도 알고 오셔야 다음 시간에 조합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또 남의 얘기야. 외국어야, 외국어. 자, 짝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4의 배수는 안 할 거야. 짝수의 배수의 개수만 볼게. 그럼 어떻게 하냐?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데 이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 0이라는 숫자가 올 경우. 그죠? 그럼 짝수가 되는 게 맞죠?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2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4가 오는 경우, 이런 게 있겠어. 이제 선생님 생각에 2가 오는 경우의 수나 4가 오는 경우의 수나 같을까 안 같을까? 같겠지. 그러니까 이건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우선 계산할까? 0이 여기 왔어. 그러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올 수 있는 숫자가 5개나 있잖아. 1, 2, 3, 4, 5. 5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몇 개 배열? 3개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얘는 조심해야 되지. 얘는. 왜 그럴까? 지금 여기서 2가 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은 안 되니까 1, 3, 4, 5 몇 가지? 4가지가 있는 거지. 1000의 자리에는. 자, 이제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만 결정하면 되거든. 하여간 2개가 뽑힌 거야. 숫자는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6개 중에서. 4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2개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죠? 이해가? 자, 이제 선생님은 전체적인 답을 계산할 건데 5 퍼뮤테이션 3. 이 경우야. 그 다음에 4 곱하기 4 퍼뮤테이션이. 근데 이게 몇 개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지? 이거 똑같을 거니까. 그럼 곱하기 이렇게 된 거죠. 5 퍼뮤테이션 아까 계산 많이 해가지고 60인 거 알게 됐고 얘가 4, 3, 12. 12 곱하기 4, 48. 48 곱하기 2니까 96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156이 되나 보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156 이렇게 되는 거죠.